코스피 2,300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안심할 이유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보고 가죠.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끝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좀 믿기지는 않는데 오늘도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1,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제조업 PMI가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백화점 기업인 콜스 등이 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기관들이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곳들이 그런 증권사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대손충당금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 불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늘 이 박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좀 보니까 6월 들어서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혹독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6%대로 뒤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예. 13.2% 내린 코스피 지수는 전체에서 네 번째로 하락률이 컸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9.4%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6%대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 방역 당국이 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7%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네, 우리가 유독 심했다. 왜일까요? 이 코스닥의 경우 먼저 2차 전지, 헬스케어, 게임주의 급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약한 헬스케어, 게임주는 이 하락장에서 받는 충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큰데요. 2차 전지주 역시 5월까지는 주가가 선방했지만 5월 이후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급락하자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만의 가권지수 하락률이 가장 컸었는데요. 대만 역시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TSMC가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아서 충격을 함께 받은 겁니다. 네. 이들 기업의 주가를 보면 연초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급락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한 미국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긴축 기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각들이 영향을 준 게 컸다라는 건데 반도체 업황을 어둡게 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건데요. 올해 전 세계 컴퓨터와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그리고 7%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72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인 91억 4천만 달러에 비해서 21%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수요 감소 우려 속에 이 매출 전망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 마이크론이 디램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연간 기준 예상치는 매출액 30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60조 원으로 한 달 전인 313조 4천억 원과 66조 3천억 원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각각 55조 그리고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증권가에서는 이 마이크론 이 실적 전망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전망치가 좀 가늠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진짜 뭐 실제로 들어보니까 디램 가격이 3분기에는 뭐 2분기보다 한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 8% 최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보는 그 트렌드 포스인가요? 그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도 있던데 네. 이 실제로 실적으로도 전망으로도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 투자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먼저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현재 주가의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측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더라도 둔화가 계속되면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다.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장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일에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의 그 긴축 기조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경기 지표도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6일에는 제조업과 반대편인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 7일에는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6월 민간 고용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6월 민간 고용 주목해서 특히 봐야겠다 싶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